네, 여러분 정말 긴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이게 휴가인지 명절 연휴인지 잘 모를 정도로 이번 연휴는 참 길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좀 재미없었다는 얘기도 좀 되겠죠? 요즘 장도 좋은데.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아무래도 이제 약간 주간 전망 비슷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오늘 이데일리 나온 기사 중에서 시장, 그러니까 연휴 이후의 시장을 전망한 기사를 오늘 톱으로 좀 가져왔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지난 우리 쉬는 동안에 다른 나라 시장들은 다 열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른 나라 시장 앞에서 이제 자세히 마켓 시그널에서 미국장 중심으로 자세히 정리를 해 주셨겠습니다만 조금 이제 이데일리 오늘 톱 기사는요. 달러도 못 믿겠다. 주식금 코인 동반 랠리 요 제목으로 이제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좀 더 큰 시장에서 큰 틀에서 이제 글로벌 시장을 본 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오르고 있습니다. 원래 주식이랑 금은 서로 역의 상관관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면 금값은 떨어지기가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시장이 불안해서 주가가 떨어질 때,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는 보통 금이 오르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불황형 자산 또는 뭐 해지형 자산 뭐 등등등 이런 얘기들 우리가 금에 대해서 많이 하는데 보십시오. 금이 올 들어서 제일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코인, 그다음에 S&P 500입니다. 사실 S&P 500 보다도 이제 우리 코스피가 거의 50% 넘게 올랐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제 올해는 글로벌 자산시장에서 금, 그다음에 한국 코스피 이게 아주 대표적인 그런 높은 수익률을 낸 그런 상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왜 이렇게 전과 다른 그런 상황이 좀 발생을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AI를 동반한 뭔가 어떤 새로운 성장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뭔가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또 하나가 이게 또 언제 또 거품이 껴서 확 또 그냥 맛이 가는 거 아니야. 이게 닷컴 버블에 대한 후유증이죠. 이거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동성이 엄청나게 풍부합니다. 사실은 금융위기 이후, 그러니까 2010년, 뭐 8년, 9년 이후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주식시장, 전 세계 자산시장에는 사실 유동성이 워낙에 풍부해졌습니다. 이게 팬데믹으로 한 번 더 유동성이 더 이제 불을 끼얹은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마디로 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거를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플레이션이죠. 워낙 시장에 돈이 많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어떤 돈, 그러니까 이 지폐로 뭐랄까요, 종이로 된 돈에 대한 가치가 그만큼 자꾸 떨어지고 인플레 때문에 대신 이 뭔가 물건 손에 쥐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플레 때는 이제 금값이 오르는 거랑 마찬가지인 건데 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코인도 비슷하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 또 남았잖아. 손에 쥐을 수 있는 거 집이죠, 부동산, 땅, 뭐 건물 이런 거. 지금 우리나라 서울, 우리나라 사실 이게 전세적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긴 합니다만 서울 중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 극심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그래서 오늘 좀 정확하게 오늘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많은 언론들이 오늘 아마 정부에서 소위 말하는 10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산 가격이 자꾸 오른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주식도 오르니까 좀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월가에서는 이게 결국은 주식시장의 이를테면 어떤 거품, 이 얘기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좀 임박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더군요. 사실은 지난 우리 연휴 동안에 뉴욕 시장의 흐름을 보면 물론 매일 오른 건 아니긴 합니다만 오늘도 조금 주춤했고요. 전체적으로 AI의 성장에 대한 이 기대감, AI 인프라에 대한 엄청난 투자가 또 젠슨왕을 비롯해서 빅테크 주요 CEO들의 AI 투자와 관련된 긍정적인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주들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역시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례적 현상 이거를 이제 에브리싱 랠리라는 표현을 우리 이데일리 김상현 뉴욕 특파원 얘기를 하던데요. 이런 상황이 과연 언제 갈 것이냐. 사실 이거는 좀 불안한 눈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장 전망을 해보면 추석 이후에도 코스피는 더 오를 것이다. 반도체도 더 담을까. 제목은 이렇습니다만 반도체도 담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뉘앙스의 기사가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앞서 잠깐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지난 연휴 동안 뉴욕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은 여전히 좋았기 때문에 또 새로운 모멘텀, 또 월가에서 여러 투자은행이라든가 증권사들의 새로운 어떤 긍정적인 어떤 그런 코멘트들, 리포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좀 높고요.
이 반도체 얘기는 다음 기사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과거 데이터에서 이런 추석 연휴, 이런 연휴 이후에 명절 연휴 이후에 코스피가 더 오르는 어떤 그런 게 평균적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휴 일주일 전에 올랐던 게 플러스 2.7%, 플러스 0.43%고 추석 연휴를 얘기합니다. 추석 연휴 이후에 일주일간의 수익률을 보면 플러스 0.51%여서 연휴 전보다 연휴 이후에 더 좀 올랐다라는 거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10월 2일이었죠. 우리 목요일 날 연휴 들어가기 전날 코스피가 뭐 2% 넘게 급등을 하고 외국인이 뭐 3조 원 넘게 우리 주식을 대규모 순매수, 물론 뭐 반도체 중심이긴 합니다만 이런 좀 이례적인 모습들도 좀 나타나기 때문에 보통은 이 긴 연휴 앞두고는 좀 투자금을 좀 회수하기 위해서 또는 뭐 연휴 때 좀 쓰려고 이렇게 주식을 파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이번 연휴 때는 뭐 전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휴 이후에도 반도체는 간다 뭐 이런 인식이라고 그럴까요? 어쨌든 외국인들 중심으로 반도체를 집중 매수하면서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났고요. 뭐 대내적인 환경도 긍정적이다. 뭐 정책 수요에 대한 기대감, 지금 연준의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뭐 거의 100%까지 올라오고 있다라는 기대감 등등등. 뭐 시장 외적인 측면에서도 뭐 긍정적인 어떤 그런 모멘텀들이 좀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연휴 이후에도 뭐 불안감이 좀 그러니까 부정적인 쪽보다는 긍정적인 시장 전망이 많다는 내용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역시 이제 그 중에 주인공은 이제 반도체죠. 외국인들이 뭐 계속해서 사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 또 반복되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뉴욕 시장에서 이 반도체 관련들 여전히 좀 괜찮았고요. 또 코스피 상장사들 영업이익 컨센서스도 더 높아졌습니다. 플러스 2.4% 영업이익 추정치 올라갔고 매출도 0.5% 정도, 0.6% 늘 것으로 또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증권가에서. 근데 이제 이게 조금 걸리는 건 그겁니다. 이렇게 영업이익이라든가 매출의 컨센서스가 늘어난 거, 한 달 전보다 늘어난 거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때문이라는 거라 조금 뭐 아쉽긴 한데 어쨌든 이 두 회사가 지금 우리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거는 뭐 불문가지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한 달 전 대비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플러스 12%나 늘어나서 9.8조, 거의 10조 육박하고 있고요. 뭐 10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얘기도 좀 나옵니다. 하이닉스도 플러스 5%가 넘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서 10.8조로 추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두 회사의 영업이익이 20조 분기에 합쳐서 가까이 된다. 20조가 넘는다. 이렇게 좀 얘기가 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시장 자체가 대형주 중심으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도 보시는 것처럼 지난 2일 날 SK하이닉스 무려 10% 가까이 급등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있겠고요. 업종별로 보면 반도체를 비롯해서 뭐 조선기계, 뭐 증권, 바이오도 좀 아무래도 금리 인하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쨌든 반도체, 그 다음에 뭐 증권이라는 지주 같은 증권 그 정책 수혜주들, 그 다음에 바이오, 조방, 원 뭐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들이 좀 모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좀 해야 되죠. 이게 사실은 많은 이제 미디어들이 주말에 이 기사들을 쏟아냈더라고요. 외국인들 올해 수익률이 개인의 4배다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를 보시면 올해 외국인 순매 상위 10개 종목 가지고 이제 평균 수익률을 좀 낸 건데요. 뭐 엄청납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최근에 오른 것만 해도 67%고 SK하이닉스는 올 연초부터 하면은 2배가 훨씬 넘었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무려 240%, 효성중공 259%, 이스페타시스 189%. 그래서 현대로템은 무려 355%입니다. 올해 외국인들 순매수 이 종목들 10개 종목들 이 평균 수익률이요 145%입니다. 10개 종목 평균 수익률이요. 이게 참 대단합니다. 코스피가 47%, 50% 가까이 올라서 코스피에 한 3배 정도 오른 거고 이제 반면에 개인 투자들 상위 10개 종목을 좀 보면은요. 네이버가 1등이었고 2위가 삼성 SDI, 그다음에 현대차, 알테오젠,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좀 골고루죠. 근데 네이버 같은 데 제일 많이 샀습니다. 2조 넘게 샀으니까요. 근데 네이버가 최근에 좀 급등을 해서 그나마 플러스 27%, 삼성 SDI는 마이너스 14%, 현대차 3%, 알테오젠이 그나마 올라서 52% 정도, 한미반도체도 아직은 많이 안 올랐죠. 21% 정도밖에 이렇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의 올해 순매수 1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 37% 플러스. 물론 플러스 37%도 뭐 대단한 거긴 합니다만
외국인이 수익률이 145%인 걸 감안하면 사실 거의 5배 가까운 거죠. 이게 차이가 참 많이 납니다. 외국인이 반도체 쪽으로 집중을 했던 것과 이것저것 이렇게 좀 골고루 분산됐던 거의 차이가 바로 이렇게 수익률에서 나타나고 있다. 결국은 매가 이 트렌드주를 누가 많이 더 갖고 있느냐, 이게 수익률이 아주 현격한 차이를 가져온 가장 큰 이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